가까운 미래엔 슬래시 040 717 금요일 오후 직원들과 동료들이 퇴근하면서 휴일 푹 쉬세요 하고 인사를 한다. 마치 내일 출근을 하지 않을 것처럼.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하던 일을 계속하다가 조금 늦게 집으로 귀가하였다. 집에 오니 집사람이 몸이 아프다면 일찍 자리를 깔고 누워 있었다. 나는 혼자 밥을 챙겨 먹고 TV 마감 뉴스를 본 후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여느 때와 같이 일어나 출근하려고 하는데 집사람만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애들이 꿈쩍도 않는다. 그래서 아랫방에서 자고 있는 아들 녀석을 깨워 학교 갈 준비하라고 했더니 왈. 아빠, 오늘도 회사 가? 응, 가야지. 오늘 제헌절인데? 어, 그래. 이제서야 오늘이 공휴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왕 옷을 차려 입은 김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자료도 정리할 겸 글도 좀 써야겠다고 길을 나섰습니다. 요즘 이렇게 삽니다. 옛날에는 주말이면 어디를 갈까 계획을 세우고 일과를 마치는 저녁이면 어김없이 차를 끌고 어딘가로 떠났는데 휴일도 공휴일도 없어지고 무감각해졌습니다. 인간 구수회가 변해도 많이 변했네요. 주변을 둘러보아도 죽겠다는 사람들 뿐이고 간간히 돈 벌었다는 소식은 땡잡는 횡재 소식이고 신문이나 방송에는 갈등과 반목, 거짓과 책임을 피로 일관하는 패거리 문화가 판을 치고 있으니 가슴이 답답하고 했어. 이번 주 글은 황당 뉴스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는 미래의 세상에 대해 소식을 전하면서 행복한 상상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1. 하늘에는 로켓 엔진을 적용한 초음속 여객기가 연구 중.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여객기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콩코드이다. 하지만 원거리 비행 시 대기권 밖을 통해서 이동한다면 공기의 저항을 받지 않아 빠른 속도로 이동할 수 있는데 현재 선진 각국에서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여객기가 개발된다면 서울에서 뉴욕까지 2~3시간이면 된다는데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야 편하겠지만 뉴욕 출장을 당일에 갔다 와야 하는 셀러리맨은 피곤하겠지요. 2. 하늘과 땅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많은 시도가 있었고 상용화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듯합니다. 뮬러 인터내셔널사의 M400 스카이카. 뮬러가 40년 동안 약 2,500억 원을 들여 개발한 제품으로 시제품을 만들어 선을 보인 뒤 현재 구매자를 모집 중이라 합니다. 현재 대부호가 80명이 신청하였다는데 제품 인도는 2006년 1월 예정이라 합니다. 가격은 12억 원 정도랍니다. M400 스카이카는 4인승으로 200여 회의 시험 비행을 거쳤는데 항공기의 빠른 속도와 헬기의 수직 이착륙 능력을 결합한 것으로 크기는 에쿠스 등의 대형 승용차만 하며 외형은 빨간 박쥐를 연상케 합니다. 엔진 8개와 낙하산 2개가 장착되며 2만 피트, 6,000m, 고도에서 시속 380마일, 608km, 1회 연료 충전 시 1,400km 비행을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한창이라고 합니다. 벨과 아구스타가 공동 개발한 벨 609, 일명 헬리넷 11인호의 상발 비행기로 이륙할 때는 프로펠러 부분을 90도 돌려 하늘을 보게 하고 적당한 높이에 도달하면 수평으로 돌려 고속으로 날아가게 만든 것으로 최고 시속은 510km 나고 합니다. 나사의 개인 자가용 비행기. 하늘을 날 때는 헬리콥터. 도로에 내리면 일반 자동차의 형태가 되는데 도로에서는 헬리콥터의 회전 날개를 접어 거추장스럽지 않게 만든다고 합니다. 캐나다 우주항공연구소. 새처럼 퍼덕이며 날아가는 비행기를 개발 중에 있는데 폈을 때 두 날개의 길이는 13m, 날개는 초당 1회 퍼덕여 날아가며 이때 나오는 시속은 76km. 개인용으로 가장 적합한 입맛 당기는 제품으로 생각됩니다만 아쉽게도 아직 날개짓을 많이 하면 날개 골조가 견디지 못한다고 합니다. 일부에서는 자동차 형태의 스카이카보다는 개인 비행체, 비행 스쿠터 등이 먼저 상용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미 미국의 밀레니엄 제사가 제품 개발을 하여 보안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대보호들의 운송수단이나 국기기관의 해안경비, 경찰, 소방대 등에 우선 적용되겠지만은 오래지 않아 우리 곁에 다가올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래 살아야 할 텐데. 3. 하늘과 바다 사이에는 1976년 미국의 스파이 위성은
옛 소련 카스피의 물 위에서 시속 550km로 질주하는 물체를 발견하였다. 미국 정보부는 그 물체의 정보를 알 수 없어 카스피해의 괴물로 이름을 붙였는데 훗날 밝혀진 그 괴물은 옛 소련이 개발한 초고속선 KM 시리즈로 밝혀졌다. 이 KM 시리즈는 길이 106m, 높이 40m로 군인 850명을 태우고 최고 시속 550km로 수송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배였다. 지금까지 일반 배 중 가장 빠른 공기부양선은 시속 140에서 180km에 불과하며 러시아에서는 아직도 관련 기술을 극비리에 붙이고 있어 서방 기술 선진국에서도 이 무리를 나는 배의 실체를 규명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펠리칸 미국 보잉사가 비행기와 초고속선 겸용 초대형 수송기 개발에 나섰는데 수면 위 6m에서 시속 430km, 고공에서는 시속 860km로 날 수 있게 설계가 되었으며 날개 길이가 109m, 1,400ton의 화물을 싣고 다닐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중국 98년 15인승을 개발해 관광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20빈승을 개발 중이라 합니다. 독일 정부의 지원을 받아 80빈승을 개발 중. 일본 싱가포르 상용 선박 개발에 실패하였으나 최근 다시 개발을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방부와 과기부가 올해 초고속선 개발을 위한 과제 공모에 나섰고 한때 시속 100km 내외의 소형 저속 시험선을 개발하였다 합니다. 이상과 같은 무리를 나는 초고속선은 무리를 20cm 6m 정도 떠서 운항되는데 이는 배의 단점인 물의 마찰과 비행기의 단점인 와유, 즉 날개 끝에 생기는 돌개바람으로 비행기를 땅으로 끌어내리는 힘을 만들어 속도를 저하시키는 공기의 흐름을 크게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면 위를 날기 때문에 대공 레이더로 탐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함유토탄이나 잠수함으로도 요격이 어려우며 공항이나 활주로도 필요 없어 군사용으로 활용될 경우 아주 위협적이기 때문에 각국은 비밀리에 한창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4. 바다 속에는 제미니 영국의 서비오사가 만든 수중 스포츠카 잠수정의 이름입니다. 이 인승으로 부유한 사람의 레저용으로 설계되었으며 수중 50m까지 잠수하여 수중 경관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각종 수중 연구기관의 해양생태학 조사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해저관광 해저관광을 하시려면 제주도, 울릉도, 거제로 가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검색하시면 됩니다. 형편되시면 구경 가보시죠. 제주도, 마리아호 레저용 국내 최초 잠수함 탑승 인원 48명 75m까지 잠수할 수 있음. 해저 10m에서는 미역, 파래 등의 해초류 등을 해저 20m에서는 각종 물고기떼의 유형을 해저 30m에서는 산호초 등을 구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총 소요 시간은 1시간 30분이며 순수 잠수 관광은 30분이며 비용은 초등학생이 하는 29,700원, 학생은 39,600원, 성인은 49,500원 이라 합니다. 지하호, 레저용 잠수함, 탑승 인원 65명, 울릉도, 시샤이노, 탑승 인원 100명, 거제, 티마린, 핀란드에서 도입하여 국내 조선호에서 수리한 잠수함, 탑승 인원 48명, 해저도시, 프랑스의 쿠스토라는 사람이 해저에서 생활할 수 있는 해저의 집 실험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는 100m 수심의 해저에서 1개월간 지상 생활과 다름없는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해저기지가 모여서 마을이 되고 마을이 모여 도시가 형성되고 또한 도시 간 해저 도로가 생긴다면 새로운 개념의 도시가 출현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뜨고 필요에 따라 옮겨 다니거나 지상에 앉을 수도 있는 집 아니면 바다 위에 수많은 해로가 있고 태풍이 올 때는 바닷속으로 잠수도 할 수 있는 물 위의 집들도 상상해 볼 수 있겠군요. 재미있는 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세상이 머리 아프게 돌아가서 외박하는 셈치고 정리해 보았습니다.